사용한 재료는 산도에 따라서 색깔이 핑크색으로 바뀌는 그 재료, 그걸 사용할 건데 가장 대표적인 재료가 버터플라이 피예요. 그런데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으로 허가가 나지 않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카페에서는 절대로 재료를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블루 멜로우티, 제가 지난 영상에도 레모네이드 하는 건 보여드렸었는데 솔직히 블루 멜로우티는 좀 비싸요. 그리고 색감이 좀 아쉬워요. 쨍하게 나오지도 않고 매번 우려서 써야 되고, 또 우려 놓으면 이게 또 색깔이 날아가 버려서 아주 사용하는데 애로 상황이 많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바로 요겁니다. 이거 그라데이션 파우더. 얘는 그냥 이 뜨거운 물에 파우더만 넣고 녹이면 됩니다. 파란색이에요? 네, 얼마나 쉬워요. 물이 필요 없죠. 이거 뭐 녹이는데 한 3초밖에 안 걸리죠. 이게 지금 1kg짜리인데 한 번 쓸 때 되게 소량을 쓰기 때문에 이제 가성비도 되게 좋아요. 한 번 사면 되게 오래 씁니다. 그리고 얘는 이게 한번 우려놓고 사용을 하면 색이 안 날아가요. 그래서 당일 사용할 거는 우려놓고 이제 냉장 보관하셨다가 그때그때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라데이션 파우더, 얘를 활용해서 음료를 만들어 볼 건데요. 그런데 얘가 그냥 넣어서 색깔이 바뀌는 그런 용도로만 쓰이는 건 또 아니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세 가지, 이게 산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이제 한 곳에는 이제 레몬 베이스를 넣어가지고 아주 강산성을 만들어줄 거고요. 오늘 무슨 과학 시간인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재밌다 이거. 그리고 탄산수, 탄산수는 약산성이죠. 그리고 여기는 물입니다. 물은 알칼리성이에요? 중성이죠. 뭐 물에 따라서도 조금 다르긴 한데 거의 중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들어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들어가자마자 핑크색으로 바뀌고요. 탄산수는 보라색, 약간 보라빛이 나고, 물은 파란색이죠. 이렇게 산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져요. 요거를 좀 오늘은 활용을 해서 음료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런데 이게 파우더가 어울리지 않은 그런 음료들이 있어요. 이런 색깔은 내고 싶지만 파우더를 넣을 수 없는 그런 음료들 있죠. 만약에 뭐 티 베리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파우더가 들어가면은 약간 그 닝닝한 맛? 밍밍하진 않지 않나? 닝닝하다고. 약간 좀 니글니글. 그런 분들에게는 블루 멜로우 대신에 이런 걸 사용하셔도 됩니다. 얘는 이제 제주 퍼플 와인이라는 그런 티인데요. 얘도 이제 우리면 색깔이 보라색 빛이 나요. 이 포도의 그 와인 향이 아주 좋은 티죠. 우와, 예쁘다. 네, 이런 보라색 빛깔이 나죠. 근데 얘도 약간 산성에 들어가면 핑크색으로 바뀝니다. 신기하죠? 우와, 적포도주. 와인의 그 향이 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술을 못 드시는 분들이 약간 분위기 내고 싶을 때 즐기면 딱 좋을 것 같은 그런 향이에요. 이거 이제 와인 향이 나지만 끝에는 이제 자색 당근이 들어가가지고 당근의 달근한 그런 맛도 있는 그런 티입니다. 얘도 이제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얘를 활용해서도 오늘 음료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오늘 만들 음료가 많은 거예요. 빨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이드 두 가지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근데 하나는 탄산이 들어간 에이드, 그리고 하나는 무탄산 에이드를 만들어 볼 거예요. 흔히 이제 에이드 하면은 탄산이 들어가야지만 에이드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에이드는 꼭 탄산이 들어가야지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탄산수 대신 이제 물을 넣어서 무탄산 에이드를 만들 겁니다. 먼저 탄산 에이드는 가장 흔히 만드는 핑크 레모네이드를 만들 거예요. 일단 레몬 베이스를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무탄산 에이드는 구아바 에이드를 만들 겁니다. 구아바 베이스도 넣어주세요. 두 잔 다 얼음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모네이드는 탄산수를, 구아바 에이드에는 물을 살짝 넣어주세요. 구아바 에이드는 물을 꽉 채우진 않을 거예요. 얘는 위에 색깔 들어가는 부분을 좀 두껍게 해서 충분히를 할 거거든요. 그라데이션 파우더를 넣어서 잘 녹여줍니다. 온수예요. 레모네이드는 양을 그렇게 많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물이 들어가면 밍밍해져 버리니까 이 정도. 구아바 에이드는 물의 양을 조금 더 많이. 이거는 당일 사용분은 미리 녹여 놓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아이스 음료에 들어가는데 이게 온수에 녹여버리면 음료가 약간 미지근해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녹여 놓으셔서 냉장시켜 놓으시는 게 음료를 더 차갑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좀 심심하니까 레몬 슬라이스를 하나 넣어주시고, 저는 이제 냉동 슬라이스를 준비를 해서 여기다가 넣어주도록 할 겁니다. 아무래도 생 레몬을 사용하시면 보관하기나 이게 그때그때 잘라서 쓰기가 좀 번거로울 수 있겠죠. 그래서 냉동은 좀 그런 보관의 간편함이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오렌지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레몬은 뭐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건 되게 대표적인 그런 방법이라서 약간 지금 섞이지 않아서 보랏빛이 나지만 이거 다 섞이면 아예 핑크가 되고요. 여기는 다르죠, 색깔이. 이제 물에 들어간 거는 약간 이런 파란색빛, 여기는 이제 핑크빛,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에이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예쁘죠? 여기 그걸 안 넣었다. 이게 구아바만 넣어도 맛이 괜찮은데 여기다가 이제 모히또 시럽을 넣으면 맛이 훨씬 더 괜찮거든요. 두 개를 만드나 깜빡했어요. 여기 모히또
시럽을 살짝 넣으면은 훨씬 맛이 풍부해지면서 되게 청량해집니다. 탄산은 없지만 모히또 시럽을 넣음으로 인해서 음료가 아주 청량해지는 거죠. 이번에는 딸기 라떼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딸기 라떼를 진짜 많이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번에는 봄 딸기 라떼, 그 봄의 벚꽃 색깔이 나는 그런 딸기 라떼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뜨거운 물에 그라데이션 파우더를 넣어서 잘 섞어주세요. 근데 물은 아주 조금만 넣을 거예요. 이건 왜냐면 이 보라색 빛이 나는 우유를 만들 거거든요. 찬 우유에 넣으면 잘 안 녹기도 하고 우유를 스팀하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뜨거운 물 살짝 해서 이제 파우더를 잘 녹여줄 겁니다. 파우더 자체의 맛은 별로 없나요? 드셔보실래요? 먹어도 되는 거죠? 그럼 아 이게 되게 막 색깔이 이러니까 되게 건강에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거 색소가 안 들어갔어요. 맛있어요 그냥. 약간 단맛만 좀 있고 다른 맛은 강하진 않다. 여기에 우유를 살짝 보라색 우유를 만들 겁니다. 우유가 들어가면 보라색이 되는 건가요? 네, 우유도 약산성이에요. 이게 중성이 아니라. 그래서 아까 파란색에 우유가 들어가니까 좀 약간 보라색이 바뀌었죠. 약산성이기 때문에. 이 우유는 많이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요거는 이제 위에 살짝만 들어가서 색깔만 넣어줄 겁니다. 컵을 준비해서 딸기청을 넣어주세요. 요거는 이제 딸기 라즈베리 청이라고 해서 이제 딸기와 라즈베리가 같이 들어간 청인데 라즈베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맛이 더 상콤한 그런 특징이 있어요. 물론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딸기청 다른 거 사용하셔도 되고 딸기 베이스 그런 거 사용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고 계시는 딸기 라떼 있잖아요. 그 재료 그대로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여기에 우유를 부어주세요. 그 다음에 보통 딸기청 하면 이렇게 이제 층 분리가 되고 딸기가 밑에 깔리는 게 보통이긴 하지만 저희는 이제 잘 섞어서 핑크색 우유를 만들 겁니다. 약간 그 봄의 핑크핑크하고 러블리한 그런 색깔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화면에는 잘 표현이 안 되는 건지. 그러게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요것만 부으면 되는데 약간 위에 가니쉬를 뭘 할까 생각하다가 저는 생크림을 살짝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생략해도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간단하게 생크림 넣고 크림 색깔이 네, 얘가 이제 동물성 휘핑크림이에요. 이게 우유로 만들어서 이런 색깔이 나는 거죠. 오히려 식물성은 되게 하얘. 이거는 좀 꾸덕하게 하겠습니다. 이제 스푼으로 떠서 올릴 정도로 크림을 꾸덕하게 쳐주세요. 꾸덕하게 치고 옆에 놔주시고요. 이 정도 하면 이제 보랏빛과 이 핑크빛이 섞여서 이제 약간 봄에 약간 벚꽃 시즌에 특화된 그런 음료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완성입니다. 뭐 생크림은 취향 따라 올려주시면 되고 이거 맛을 볼까요? 이거 뭐 맛은 그냥 여러분들이 만드신 그 딸기 라떼 그 딸기 라떼 맛인데 기분이 좋네요. 이렇게 되게 인공적일까봐 두려운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주 상큼하죠? 와 맛있다. 청이 맛있어. 라즈베리 맛이 되게 맛있는데요? 이게 라즈베리가 16%나 들어갔어요. 이거 맛있어요. 자, 다음 음료. 이번 음료는 이제 그라데이션 파우더 말고 이 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포도향이 왜 이렇게 좋죠? 일단 이 티를 옆에 우려 두시고요. 레몬 슬러시를 만들 거예요. 여기에 물을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레몬즙을 넣어 줍니다. 설탕 시럽도 넣어 주세요. 아주 달콤 상콤하겠죠? 여기에 얼음을 넣고 블렌딩 하면은 레몬 슬러시가 되는 거예요. 자, 블렌딩 해왔고요. 예쁜 컵을 준비하셔서 슬러시를 잘 담아줍니다. 레몬 그라니타 같은 거를 판매하시는 매장에서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다 우려진 제주 퍼플 와인 티를 부어주면 됩니다. 약간 지금의 그 와인 색깔이 보라 색깔인데 색깔이 변해요. 향이 진짜 좋다. 네. 이거는 향이 레몬 슬러시에 뭔가 와인 향 그런 향이 추가가 돼서 티 디저트를 먹는 그런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라데이션 파우더를 활용을 해도 되지만 꼭 이런 티의 향이 들어가야 되는 음료는 이런 걸 사용하셔도 괜찮겠죠. 그러면은 저는 약간 폴라포 맛이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진 비슷하지 않나? 않네요. 자, 마지막은 쉐이크를 만들어 볼 겁니다. 오로라 쉐이크. 여러분들 그냥 밀크 쉐이크 만드는 그 레시피대로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우유 먼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좀 당도를 추가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유 15g 정도 더 넣어주시면 더 달콤하고 맛있어요. 저는 연유는 생략할게요. 얼음. 그리고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그라데이션 파우더가 들어갈 겁니다. 벌써 색깔이 강렬하겠죠? 물에 녹이지 않고 바로 여기에 넣어서 활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블렌딩 해주세요. 부어주세요. 색깔은 예쁘죠?
보라색 빛이 나서 예쁜데 그래도 이게 그냥 이렇게만 끝내버리면 약간 심심하죠. 네. 여기에 아까 그라데이션 파우더를 넣었잖아요. 그래서 그 그라데이션 파우더의 특징이 뭐죠? 한성이 들어가면 핑크색으로 변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그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레몬즙을 살짝 추가해서 색감을 약간만 변형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신기한데요. 네. 먹음직스럽진 않나요? 먹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먹어도 되죠, 당연히.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이 오로라 빛이 나는 그런 쉐이크를 이렇게 하면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뭐 맛을 떠나서 맛을 떠나면 안 되지만 약간 좀 신기하죠. 이런 비주얼을 이렇게 낼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만들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네. 배부른데. 먹어도 되는 건지 한번 검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새로운 맛입니다. 그냥 뭐 쉐이크에 약간의 상콤함이 들어가서 불량식품 먹는 느낌. 맛은 연구가 좀 더 필요하겠다. 오늘은 이렇게 만들어봤지만 이 음료는 비주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그 정도로 이제 참고를 해주시고 이건 맛은 모르겠어요. 이건 맛은 조금 더 잡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화려해 보이는 봄을 겨냥한 그런 음료들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진짜 아무것도 넣지 않았어요. 에이 뭐 넣네.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돼요. 아예 차원이 다른 우유, 그리고 이 우유로 만든 차원이 다른 라떼. 안녕하세요 여러분, 석사입니다. 제가 우유 2잔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 우유는 같은 우유입니다. 똑같은 우유를 2잔에 담아둔 거예요. 그런데 맛을 보면 왼쪽에 있는 우유는 싱겁기도 하고 밍밍하면서 물맛이 좀 많이 나요. 그런데 이 우유는 달콤하면서 크리미하면서 질감도 좋고 굉장히 고소하고 같은 우유인데 뭐 넣네 넣었어. 아니에요. 2잔 다 아무것도 넣지 않았는데 우유 맛이 다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진짜 솔직하게. 이거 고소한데요? 우유는 원래 고소하죠. 이거 뭐 아이스크림 녹인 것 같은데? 아, 그 정도로? 근데 좀 짜요. 쳤네 쳤어. 아니야. MSG 쳤어. 진짜 아무것도 넣지 않았어요. 네. 이게 더 훨씬 맛있죠? 네. 저도 이거를 테스트 해보니까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줄은 진짜 몰랐어요. 뭐 어떻게 했길래요? 빨리 알려주세요. 기다리세요. 오늘은 이 우유, 맛있는 우유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어떤 카페들에 가보면은 이제 우유를 그 카페 나름대로 블렌딩을 하거나 곡물 숙성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생크림을 살짝 넣거나 연유를 넣거나 아니면 어떤 데는 이제 분유를 넣어서 이제 우유 맛을 좀 다르게 해서 그 카페만의 시그니처를 만드는 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뭐 아무것도 넣지 않고 이렇게 우유를 다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바로 이 우유입니다. 우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그냥 보통 우유예요. 꼭 이 우유가 아니더라도. 근데 이 우유가 한 이 정도? 한 87%. 이거 일부러 뭐 상표 가린 거 아니고요. 이 87%가 어떤 걸로 다 이루어졌는지 아세요? 우유죠. 우유인데 칼슘, 무기질, 나트륨. 다 들어가요. 지금 말씀하신 게 다 여기 들어가는데 87%가 다 물입니다. 물 좀 속은 것 같지? 물 타갖고 판 거예요? 뭐 사람도 원래 몸이 다 물이 제일 많아. 우유도 그렇군요. 이게 다 물살이잖아. 이제 물이 제일 많아요. 그 나머지가 이제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뭐 등등등등이 있는 거예요. 요 13%가. 그래서 제가 오늘 할 거는 이 물을 최대한 줄여보는 거예요. 그래서 농축 우유를 만들 겁니다. 끓이면 되겠네요. 물 증발시키면 되겠네요. 이럴 수가. 나 이과잖아. 이게 농축하는 방법에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냄비에 넣어가지고 펄펄 끓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분이 날아가겠죠? 그럼 이 안에 있는 우유가 이제 농축이 돼가지고 농축 우유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유는 이제 열이 가해지면 이제 그 성분이 바뀌어버려요. 대표적인 게 이 연유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분유 같은 것들도 그런 식으로 열 처리를 한 건데, 우리가 분유를 먹었을 때 약간의 그런 향미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네네. 신선한 우유 같지가 않아서. 네. 그래서 이제 열 처리하는 건 오늘 아니고요. 나머지 방법이 얘를 얼리는 겁니다. 이 방법을 바로 동결 증류 우유라고 하는데, 이거 제가 지금 꽝꽝 얼려온 거예요. 지금 꽝꽝 얼렸어요. 간단해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거를 얼려서 이제 이걸 녹이는 거예요. 얼렸다 녹인다. 그럼 끝인 거죠. 그게 왜 되냐면 이제 이 물과 이 나머지 우유 이 성분과는 어느 점이 달라요. 물이 0도씨에서 얼면은 이 나머지 성분들은 제가 몇 도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더 낮은 온도에서 언단 말이죠. 그래서 똑같이 얼려놓고 이제 녹이면은 물보다 다른 성분들이 더 먼저 녹아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딱 받아서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농축 우유입니다. 그럼 그 물은 따로 생수처럼 마실 수 있나요? 물 없어요 집에? 우리 정수기 있잖아. 버리는 게 너무 아까워서요. 얼음을 버리는 거죠. 이건 제가 한 24시간 정도 얼려왔어요. 이제 이걸 서서히 녹여줄 건데, 이제 요런 이제 깔때기 없으면 그냥 뭐 이런 유리병 같은 데다가 이제 거꾸로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건 지금 조금 녹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두 방울씩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이 농축 우유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을 제가 고안한 건 당연히 아니고, 이게 그 캐나다 국가대표 바리스타 벤 푸시라는 분이 세계 바리스타 챔피언십에서 이 방법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처음에는 나왔던 게 제가 조금 녹여 나와서 좀 나왔던 거고, 되게 안 떨어져요. 처음에는 안 떨어지는데, 이거를 보통 실온에서는 한 5시간 정도 녹여야 되고, 냉장 보관했을 때는 거의 한 24시간 정도 이 상태로 냅둬야 됩니다. 이 카페에서 못 팔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많은 바리스타들이 대회 때는 이 우유를 사용하지만 카페에서 사용을 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긴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호기심이 많은 카페 사장님들이나 아니면 집에서 홈카페 하시는 분들은 진짜 한 번쯤 꼭 해보면은 아예 차원이 다른 우유, 그리고 이 우유로 만든 차원이 다른 라떼를 만들어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빨리 언제 되나요? 저는 이제 빨리 내릴 거라서 이게 실온에서 5시간 정도 이렇게 내릴 건데,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따라 하시려면 이제 냉장고에 넣고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제 실온에다 두면은 위생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냉장고에 넣고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우리가 우유를 먹어봤으니까 라떼를 또 먹어봐야 되겠죠.
이렇게 농축우유와 일반 우유를 이용을 해서 커피를 2잔 만들었고요. 이제 아무것도 넣지 않은 이제 라떼입니다. 일단 일반 우유. 뭐 이것도 맛있네. 농축우유. 다릅니까? 아니 이거는 진짜 카페에서 이대로 라떼를 팔면은 여기다가 아무것도 넣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면 안 믿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럼 내가 한 번 더 먹고. 이거는 약간 달달한데 뭔가 그런 시럽의 단맛은 아니야. 그리고 약간 크리미한데 생크림의 그런 느끼함은 또 아니에요. 되게 신기하네. 에이 뭐 넣었네. 봤잖아. 아무것도 안 넣었잖아. 바닐라 파우더 같은 게 들어간 것 같은데 무슨? 그러니까 진짜 이게 파우더 들어간 느낌이 뭐냐면 파우더를 넣으면 되게 이게 그런 바디감이 좀 강해지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단맛이 좀 느껴지고 짠맛도 느껴지고. 그러니까 이게 우유 안에 있는 그 나머지 성분들이 되게 부각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입에 확실히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라떼로만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뭐 바닐라 라떼를 해두셔도 훨씬 이 우유를 쓰면은 더 풍부한 맛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우유는 라떼 아트를 할 때 거품도 충분히 나고 제가 카페를 할 때 의도치 않게 이게 테이블 냉장고 쓰면은 얘네가 벽이 되게 차갑기 때문에 이제 우유가 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저는 예전에는 이게 우유가 얼었으니까 이게 뭔가 이 안에 있는 성분이 좀 변질되거나 그럴까봐 손님한테 나가지 못하고 이제 제가 다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우유가 얼면 성분이 좀 바뀌거나 이러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논문도 찾아봤는데 이 논문이 동결 농축에 의한 고품질의 우유 및 유제품의 개발이라는 논문이에요. 거기에 이제 결과로 나왔을 때 저온에서 생성 논문 진짜 내가 이게 안 맞아. 저온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우유의 성분이 열에 의해 변성되지 않아 맛과 영양이 우수하고 원료 제품의 고유한 향미 성분과 단백질의 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가자. 냉동고 사러 가자. 냉동고 여기 많다. 제가 지금 이거 50% 농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1리터짜리를 얼리면 500ml만 받고 나머지 얼음 500은 버린 거죠, 물은. 근데 이거 좀 너무 단가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맛이 너무 강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일반 우유를 한 50% 정도 또 섞어서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의 선택이죠. 그렇게 해서도 충분히 더 맛을 낼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섞어서 쓰셔도 됩니다. 이거 먹다가 이거 먹으면 되게 싱거워. 누가 내 라떼 물 탔어. 카페에서 판매 못하더라도 꼭 카페 사장님도 한번 좀 해보시고 집에서 진짜 꼭 한번 해보세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그러면 카페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더 간편한 방법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꽝꽝 얼려가지고 이제 커피 머신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 머신 위에 딱 올려놓으면 이제 빨리 녹잖아요. 이렇게 빨리 녹으면은 빨리 사용할 수 있을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이걸 자연스럽게 녹지 않고 여기만 녹으면 여기 있는 이제 우유 성분보다 여기 있는 물이 더 빨리 녹겠죠. 그래서 그 방법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 이거 꽝꽝 얼기 전에 한 50%만 얼려서 나머지 빼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오, 좋은 생각인데. 그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것도 될 것 같긴 해요. 이게 먼저 어는 게 요 안에 이제 물부터 먼저 어니까 물부터 먼저 얼리고 나머지를 빼서 쓰면 그 농축우유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언제 얼마나 50%를 얼 수 있을지 그러게. 그거를 알기가 힘들죠. 그리고 이제 냉장고가 곳곳마다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벽에 놓은 거는 더 빨리 얼 수도 있고 가운데 놓은 건 덜 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그래서 진짜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계량컵 대고서 이제 여기서 이제 500ml 나오면 딱 멈추는 거 그 정도로 해야지 이제 컨트롤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뭐 저보다 또 아이디어가 뛰어나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 카페에서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나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유가 이제 다 녹아서 내려왔고요. 이 안에는 이제 얼음만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어떤 얼음이 남아있는지 그것도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이걸 가져와 봤어요.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이게 지금 우유가 900ml짜리인데 450ml 우유를 내렸고요. 여기 안에는 이제 뭐 완전히 그런 투명한 얼음은 아니에요. 당연히 아닌데 그래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요런 게 나왔습니다. 요런 거. 생각보다 크죠? 이게 우유 얼음 같긴 한데 아예 우유가 없을 수는 없어요. 완전히 투명한 얼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얼음에 가깝습니다. 이거 맛 보면은 우유 맛은 거의 안 나고 이제 그 얼음 맛이 나요. 그냥 얼음 맛이에요. 얼음 맛. 그래서 이런 거 나온다. 이런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냥 이거는 버려야죠. 어쨌든 오늘 영상은 이렇게 농축 우유를 만드는 영상이었는데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